바로 뒤이어서 행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단상위로 우리 조경태 최고위원님께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구 교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릴레이이기 때문에 릴레이 내가 오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릴레이 열차는 정확하게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우리 정우태 의원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님께 이제 릴레이를 바톤했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 중에 우리 이제 1세션은 잘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코너에 우리 이제 조경태 의원님 모시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이제 의원님 보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보통 당원들은 중간에 많이 빠지는데 이렇게 토론하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경태 의원님 잘 아시죠?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조경태 의원님은 17대, 18대, 19대, 20대 연속해서 4번 당선되신 4선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구는 부산 사을 지역구고요. 지금 어떻게 저 옆에 있으니까 나이가 좀 젊으시지만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196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52살이시고요. 제 초선 되실 때 36살에 당선되셨습니다. 정말 의원님 부럽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근데 이제 벌써 이제 4선 의원이시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 1위로 당당하게 당선이 되셨습니다. 정말 멀리서 우리 구로를 찾아주신 조경태 의원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워낙에 훌륭하게 의정 활동해 주시고 또 한국당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또 의견을 또 잘 훌륭하게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당원분들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첫 질문은 이제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요. 일단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 어떻게 강효식 위원장님과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또 찾아오셨는지 또 그 부분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네요. 네. 네, 강효식 위원장님은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분은 옛날에 태어났으면은 참 벌써 이 재상을 하실 분이다. 재상. 예, 그래서 모르는 게 없고,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소중한 이 보배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IQ 테스트 하면 저보다 훨씬 더 높은 분 같아요. 팔방미인이시고요. 그리고 육사 나오셨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저희들 때도 육사는 이거 아무나 못 가는 데 아닙니까? 근데 저보다 연배가 저보다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육사 나오셔서 이 투철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좀 바꾸겠다. 얼마 전에 손정이라고 지금 그분이 일본 이름으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화하셨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데 손정희 회장이 좀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그분보다도 더 좀 두뇌는 뛰어난 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자유한국당에는 보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수해 주시죠.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의원님 정말 과찬 말씀이시고 정말 저는 이제 조경태 의원님 볼 때마다 정말 겸손하시고 정말 이제 벼가 익으면 이렇게 숙이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조경태 의원님께서 내리 4번선을 대신 거 특히 이제 부산에서 이 험지에서 그랬다는 것은 이게 보통 늘 문재 의원님께서 운동화를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운동화. 그런 아마 이제 비법을 가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우뚝 우리 당의 이제 최고위원 수석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첫 번째 좀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제 정우태 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의원님께서 지난번 패스트트랙 저지의 투쟁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의원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의원 정수를 좀 축소하자는 의견인데 어떻게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의원 축소에 대한 설득력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부디 미국하고 유럽하고 아프리카까지 다 전파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5년도부터 이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는 지금 47석인데 비례대표는 이거 없애야 됩니다. 예.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면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 정의부터 해서 가르치는데 국회의원이 정의가 뭐냐면 국민이 뽑은 대표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국회의사당 또는 의회는 그 대표자들이 모인 그 장소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바로 국회의원의 적인데 비례대표는 국민이 뽑는다고 하기엔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느냐, 나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구에서 정말 어렵게 해서 뽑힌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당의 대표나 이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단 비례대표는 국회의원 배지도 달라야 됩니다. 배지 색깔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름도 국회의원을 부르면 안 돼요. 그는 비례대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산도 달리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이나 또는 지금 우리 강요식 위원장님처럼 해가지고 국회의원 한번 돼볼게라고 하는 그 경우하고 위에 대표한테 가서 팍 비벼가지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만 배의 정도 이상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만 배. 그래서 비례대표는 아까 내가 뭐라고 불러라 했습니까? 그렇지? 국회의원 부르지 마세요. 비례대표. 그 다음에 배지 색깔도 달리 해야 됐지요.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큼 비례대표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한 47석을 없애면은 4년간 예산을 해보면요,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게 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비례대표는 폐지해야 된다고 조경태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 정말 우리 조경태 확실하게 찍어주셨죠? 정말 비례 이번에 없애야 되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하나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북한 목선 그 이번에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간에는 이걸 가지고 정박 귀순이다. 뭐 예전에 자기들이 이명박 정부 때 노크 귀순이라고 그렇게 욕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아예 이제 북한 어선이 항구에 들어올 때까지도 못 알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게 은폐 의혹 그리고 조작 의혹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경계 책임에 대한 지금 말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간에는 그냥 초소를 없애라. 그냥 초소를 없애고 그 자리에 그냥 낚시터를 지어라. 그러면 낚시꾼들이 알아서 잘 감시할 텐데 뭐 하려고 걷다가 그 초소를 만드냐? 지금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국 지금 문책을 한다 만다 하고 있지만은 결국 최종 책임은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는데 우리 조경태 의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요즘에 청와대가 하는 거 보면 웃음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게 나란가 싶은 거예요. 소꿉장난한 기분 못 느낍니까? 저끼리 소꿉장난 같은 느낌이라도. 아니 세상에 김정은이는 우리 대통령 인정도 안 해주는데, 예? 참 창피스럽죠. 그래서 저는 이 소꿉장난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지금 북한에서 이 배가 들어왔는데 거짓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육군 레이더에서 이렇게 탐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방부에서는 못했다고 그때 거짓 발표를 했거든요. 6월 19일 날. 그래서 저는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죠. 국군 통수권자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북한 배가 이번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이번에 제대로 경계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사과를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 정권처럼 사과하지 않는 정권 처음 봤어요. 여러분, 존경하는 구로 어리죠? 네. 구로을 당원동지 여러분, 청와대에다가 사과 한 박스 보내주십시오. 예? 사과 한 박스.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이 안보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삼척항 주변에 그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조카가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비상에 걸린 줄 알고 조카야 너 괜찮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조카 대답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분 말씀입니다. 삼촌 내 괜찮은데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어디 있느니 하니까는 지금 제 당구장에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 언제까지 천년 만년 동안에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길 바랍니까,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2의 6.25는 저리 가랍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 예?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지키진 나라입니까? 예? 이 자유 대한민국을 다 이 자리에 계시는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만큼 일군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북한 배 문제는 국군 통수권자가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원님 아주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이 많이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국방부 장관 정책부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계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장수를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괜히 뭐 23사단장 또는 1함대 사령관을 질책할 게 아니고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경계병들은 이게 두 눈을 부릅뜨고 절대 졸지 않고 전방을 전시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주적 개념을 없앴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주적이 지금 없어져버린 현 정권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 김정은이가 분명한 우리의 주적인데 우리의 주적이 지금 반일 감정으로 쏠려가지고 일본이 우리의 주적처럼 돼버린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의원님께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630 남북미 정상회동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계사적인 번개팅입니다. 번개팅이 뭔지 아시죠?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야 볼래?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근데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번개팅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비핵화가 될 것인가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비핵화 전망을 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그 북한을 믿느니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기를 잘 치는 사기꾼을 많이 믿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래 1992년 이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이 보유했던 전술핵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의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북한의 김일성이가 미국을 꼬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전술핵을 미국 본토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초에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이가 한반도 비핵화에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던 전술핵을 미국 본토로 철수를 시킵니다. 이때부터 북한의 또 간악한 음모와 전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전술핵을 철수하자마자 그때부터 북한은 김일성이가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그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6자회담을 합니다. 6자회담은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그
그다음에 일본, 북한, 대한민국 6개 나라가 모여서 베이징에서 베이징 회담을 합니다. 2005년도입니다. 거기서 나온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은 6개 나라가 합의를 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북한은 절대 핵 시설을 만들지도 않고 핵 폭탄을 무기화하지 않겠다라고 그 약속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와 박수를 쳤습니다. 야 이제 평화가 왔다 했는데 1년 후에 바로 1차 핵실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한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좀 더 쉬운 단어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 5년 전에 여러분 연평해전 아십니까? 거기서 2차 연평해전에서 우리나라 꽃다운 청년 군인들이 6명이 전사를 했어요. 제가 추모식에 갔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추모를 하고 나오면서 해군 사령관님께 내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은 장군님 2002년 6월 29일이면은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폈던 시기인데 그럼 남북한이 굉장히 친했을 텐데 그때 왜 북한이 우리를 그렇게 군인들을 저렇게 죽일 정도로 침략을 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령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웃으시면서 원래 북한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한 손으로는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고 그럼 한 손 더 남죠. 나머지 한 손은 등 뒤에 칼을 쥐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존애들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과거에 그들이 침략하고 그들이 도발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를 받고 김정은이가 사과를 못하면은 우리 구로을 당원동지 여러분들께서 사과를 한 박스 주면 안 됩니까? 사과를 하고 나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도발하지 않겠다 하는 말의 약속이라도 받아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남북미 3국의 정상들이 만났다.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저는 이 만남 자체가 과연 비핵화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매우 회의적이다. 매우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절대 북한은 믿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가장 악랄하고 악독한 사기꾼 말든 이 차라리 북한의 그 말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씀 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북한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우리 국민들을 못 살게 굴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의원님, 하여튼 저 오늘 말씀 듣고 사과 박스를 한 두 트럭은 사야 되겠습니다. 한 트럭은 청와대 보내고 한 트럭은 북한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6.25 전쟁 이후에 침투 도발을 토탈 약 한 3,119건 했습니다.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놓고도 거짓말 했으니 정말 이제 사과를 한 기차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또 계속 저희 신의 한수 채널을 수시로 보고 있는데 지금 1,200여 분께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데 말씀 시원하게 하신다고 아주 지금 많은 그 구독자분께서 아주 지금 기뻐하고 계시고요. 이제 또 제비뽑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질문 짧은 만큼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의 한수에서 생중계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짧은 만큼 답변도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재밌는 이슈네요. 그 방송인 김재동 씨 여러분들 아시죠? 최근에 이제 그 강의료로 1,500만 원을 이제 받을 뻔했던 논란이 있었고 이후에 언론 보도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뭐 어디서는 1,800만 원을 받고 어디서는 1,600을 받고 어디서는 1,200 받고 해가지고 뭐 억대로 그 이제 지자체의 강연료를 받았다 해서 지금 논란이 있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재동이가 누구지요? 예? 김재동이가 누굽니까? 그 있습니다. 누구라고 안경 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혹시 그 개그 하려고 노력하는 분 아닙니까? 개그를 한다고 하는데 뭔 개그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저기
참 창피스럽습니다. 그 이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2천만 원, 1,500만 원 1시간 반 하는데 1,500만 원씩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김재동 씨 개인이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는 지자체가 문제라 생각해요. 예? 그래 지금 저 서울에 그게 어디더라 저 노원군가 그게 재정 자립도가 말입니다. 18%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인가 1,500만 원 줬어요. 나는 이런 데는 진짜 집중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20%가 안 되는데 어떻게 1시간 반 강연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예, 김재동 씨는 돈 주니까 받는 거겠죠. 그래서 그 줬던 지자체장, 저는 그 지자체가 저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환산을 하면요. 1분에 18만 원을 받는 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분에 18만 원 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위원장님 질문 받아야죠. 네. 네, 정말 우리 저 구의원님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 없는지 좀 잘 좀 모니터 해주세요. 네, 우리 잠깐 우리 이쪽으로 나오시죠. 우리 박종려 구의원님, 최숙재 의원님, 서 의원님 잠깐 이쪽으로 좀, 예, 우리 화면에 좀 보여주시도록, 예, 이쪽으로 잠깐 옆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구로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대화 내용은 신의 한수 그리고 보수의 세길 ABC 강용식 TV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 구로의 얼굴들입니다, 의원님. 우리 이제 서호연 의원, 또 최숙자 의원, 박지원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강의료 지난번 확인하셨죠? 네, 자료 받았습니다. 예, 구로구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최숙자 의원님도 한 말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한테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일단은 너무나 우리 당원 동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일단은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되는 거 아시죠? 네, 함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우리 박종리 의원님을 빨간색 드레스 코드로 해서 더욱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려입니다. 빨간색 무슨 상징인지 아시죠? 네, 저희 함께 열심히 우리 당원 동지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저희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 우리 당협위원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과 여러 가지 우리 구의원들 똘똘 뭉쳐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조경태 최고위원님 정말 바쁘신 중에도 얼마나 지금 당무가 바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를 찾아 너무 감사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또 이제 오실 또 김정석 의원님이 이제 오셨거든요. 이렇게 릴레이 이제 아마 바톤 터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이제 조경태 의원님 지난번에 우리 전부 다 선거하셨죠?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투표하셨잖아요. 우리 구로 올해도 많이 밀어주셨죠?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조경태 의원님 이제 1등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되셨고 아마 이제 지역에서 17대, 18대, 19, 20대 되셨는데 그 전에 의원님 한 2번 낙선하셨던가요? 네, 저는 3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하기 싫은데 그냥 꼭. 근데 의원님이 또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4번, 4번 당선되신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가는 그 내용을 이번 21대 총선의 선거 전력과 이게 빗대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여러 가지 경선 방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후유증이 심하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저도 이제 경선을 해보니까 후유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인재는 제대로 키워야 된다. 잡초가 있으면 그 나무가 클 수 없잖아요. 큰 나무가 큰 그늘이 만들어져야만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경선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잘 좀 개선해 주시고 이번에 지도부에서 우리 당의 비전, 승리 비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내년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당이 잘해서 높은 지지를 얻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당이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정권의 경제 실정이 내년도 총선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원래 총선과 대선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총선은 대선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문 정권이 경제적인 측면, 안보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이런 데서 잘했다면은 또 찍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못했다면은 그거는 또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9월 당원 동기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 정권이 경제 잘하고 있습니까? 안보 잘하고 있습니까? 속이 천불이 나지요. 예, 그래서 벌써부터 훨씬 더 분노하고 심한 표현들 많이 씁니다. 부산에 제가 젊은이들 일부 다는 안 그랬겠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나이가 41살인데 저보다 한 11년 정도 차이 나는 그 분인데 이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 사업이 잘 됐대요. 영업소가 3군데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다 까먹고 좀 하나 딱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은행 대출도 안 된대요. 옛날에는 신용대출도 되고 해서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이 하나도 지금 언제 문 닫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분이 기회가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러 합니다. 이 정권은 우리를 죽이도록 하는 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이 속도대로 가면은 7월 초에 후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았습니다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이대로 가면은 후반기 경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일본에서 제재한 거 보셨죠? 이것도 역시 외교 참사입니다. 외교 참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더 잘해서 능력을 발휘하면 좋겠지만 그게 다소 부족하더라도 내년 총선은 이 무능한 이 정권에 대한 우리 위대한 그리고 지혜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훌쩍 가는지 정말. 근데 우동 기자님, 시간이 이렇게 30분씩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저희가 계속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데 네. 정말 근데 빨리 가는데 뭐 지루하거나 그런 느낌 드신 분도 없으시죠? 네. 예, 뭐 아주 다들 반응도 좋으시고 네, 워낙 말씀이 시원시원해 주셔서 아주 반응이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당원 동지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지금 이제 다음 출연하실 또 김종석 의원님이 이제 계시는데 저 의원님 딱 한 이제 10초, 20초만 마무리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강효식 위원장님이 손정희보다 더 똑똑하다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좀 휴식 시간도 좀 주시고. 그만큼 열정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 위원장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부족한 자유한국당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최근에 저한테 호남 강주에서 이런 또 말씀을 60한 서너 되신 분인데 의원님 지금 경제가 폭망입니다. 딱 그대로 표현합니다. 경제가 폭망입니다 이러더라고.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은 이거 호남 지역은 안 괜찮습니까? 안 그랬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도 더불어당에 아는 의원들 많지만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원님 정말 우리 경제 좀 살려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꼭 우리 경제 살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어리숙하고 많이 부족해도 그래도 이 경제 부분 나라를 그나마 나라답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저는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를 주신 것은 그러한 책무를 잘 지키고 내년 공천 과정 별 잡음 없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해서 꼭 승리하라는 그런 당원 여러분들의 주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꼭 승리할 수 있도록 9월 당원동 여러분 함께 힘을 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경태 의원님이었습니다. 네.